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 일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전격적이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인식합니까? 서해 공무원이 피격이 되고 투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책임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 형사책임이 있다면 그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예, 일단 시간 순서대로 좀 볼까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지 넉 달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인데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바로 다음 화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특히 서욱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첩보와 같은 삭제, 이런 기본 첩보를 삭제하고 은폐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일단 검찰의 첫 구속영장, 이번 사건으로는 처음입니다. 의미가 좀 작지 않아요? 그렇죠. 고위급으로서 처음인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뭐 이쪽으로 이제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징검다리로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을 했는데 서욱 전 장관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23일이죠. 22일 날 그 사건이 있었고 23일 새벽 1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이 회의 후에 그 곧바로 관련 공무원들을 출근을 시켜서 60건의 문건을 삭제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뭐 증거인멸, 뭐 이런 이제 공용 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자로 된 구명조끼 그걸 이대준 씨가 입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고받고 나 안 본 걸로 할게 뭐 이런 게 이제 감사원 조사 결과 같은데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무유기, 뭐 업무방해, 뭐 허위공문서 작성, 뭐 이런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조금 더 빨리 진전이 되느냐 그런 속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넉 달에 석 달 만에 구속영장 수사를 개시한 지 만에 그리고 지난주에 두 사람을 소환조사해서 불렀었는데 그 이후에 예상보다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입니다. 여당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 단독 판단이었겠느냐, 더 윗선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욱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언제 첫 보고를 받았습니까? 21일 한 4시경인 걸로 기억합니다. 첫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월북 의사 북한 주장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다고 단정 짓는 겁니까? 구명조끼를 선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입고 있었다. 부유물을 이제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실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원 얘기로는 저 신발, 슬리퍼도 고 이대준 씨 것이 아닌지 맞는지 아닌지도 좀 확실치 않다. 그런 저런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들을 은폐하거나 왜곡시킨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이잖아요. 구자영 차장.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보고를 전 해경청장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게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을 떠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국방부라든지 해경청에서 발표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과 지금 증거들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감사원이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새로운 이제 지금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월북으로 의심되는 이 정황이 많다라고 지금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해경청장에 나는 안 볼 걸로 할게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이 구명조끼를 왜 입고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당시에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원인을 파악을 해봤다라면 월북으로 단정 짓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미 월북으로 단정을 짓고 월북이 아닐 개연성이 있는 이 정황 증거들을 모른 척 한 거 아니냐. 특히 당시 해경청장이 보고서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일부러 그걸 외면했다. 이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에서 그 서영주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건가라고 했더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적인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두 사람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병이 확보되고 구속이 된다면 결국 수사는 뭐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실장 더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애초부터 이게 검찰 감사원이 공조를 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런 겁니다. 결국에 지금 월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정말 의혹을 밝혀서 이 유족들에게 어떤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노력인지 아니면은 이 의혹을 밝히기보다는 어떤 이 사안을 놓고 논쟁을 붙여서 전 정권의 사람들을 망신 주고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서욱 장관과 김홍애 지금 청장을 구속영장을 쳤는데요. 저는 제가 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왜냐? 증거인멸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료 자체도 감사원과 검찰에서 이미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영장을 쳤다고 봐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안 되는 증거입니다. 국방부 비공개 회의록. 2번째는 한미 간 있는 SI 첩보. 3번째는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 3가지가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3가지 다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도 없지만 따지고 보면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보면 이 사안을 너무 지금 이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는 건 국방부 비공개 회의록뿐만 아니라 SI 첩보를 대통령께서 이 혼란을 종결해 주셔야 돼요. SI 첩보 미군에 요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봅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또 미진하다 하면 민주당도 말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볼 수 있으면 보겠다라고 민주당은 이미 3가지에 대해서 의향적으로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하고 볼 수 있으면 보겠다는 것도 민주당의 가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닙니다. 기록물 SI 첩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SI 첩보를 보고 되니까요. 나서 이게 미진하다면 대통령 기록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말 이 혼란을 가지고 민생과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일단락을 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 망신 주기 그만하시고 정치보복 이제 여기서 중단하시고 이 의혹 해결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어떤 이 증거 SI 첩보 대통령 기록물 보는 부분들에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요. 이 두 사람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여러 은폐 혹은 삭제 혐의 어떻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 자주 타고 다니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그 내부가 이례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열차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갔을 때 탔던 그 열차입니다.
저 사진에요. 하얀색 가벼운 티셔츠 차림에 김정은 위원장이 왼손엔 담배를 들고 내부를 공개했어요. 노트북, 모니터, 스마트폰 여러 최첨단 기기들이 눈에 띄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미사일 도발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행보가 광폭 행보인 건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저 영상을 공개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건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거 잠깐만 좀 반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족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예. 공개하라고 했을 때 그때 공개했으면 예. 사실 이렇게까지 확장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항소해서 공개 못하게 하고 다 기록물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저는 더 확산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저 공개 문제는 전용열차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니까 이게 지금 날씨도 추운데 지금 이 공개된 거 보면 조금 더 일찍 촬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심도 들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뭐 열차를 타고 간다 이런 거는 좀 저것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왜냐하면 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올 때는 항상 벙커에 숨거나 나타나지 않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보를 보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 레이건 항모나 북한의 미국의 전략에 왔을 때도 다 뭐 출동하고 다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북한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걸 공개한 거 보면 나는 이제 마음대로 다닌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이제 옥수수가 있는 걸 보면 지금 북한이 어쨌거나 이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심각하죠. 그런 것들을 저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직접 챙겨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최첨단 기기도 다 있고 또 옥수수도 있고 이례적으로 전용 열차 내부를 공개한 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 얘기 함께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